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영어 생기초 독해를 처음 하시는 분들, 독해를 어떻게 하는가 참으로 난감하죠. 저도 중학교 때, 우리들은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습니다만은 중학교 때 처음 독해를 할 때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 수업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어와 기능어. 자, 내용어는 내용이 있는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내용어는 강하게 읽는다. 그리고 내용어는 크게 읽는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직접 말하는 것을 들어본 내용어를 강하고 크게 읽습니다. 크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말을 할 때, 앞으로 들을 때, 말할 때나 들을 때 바로 크게 들리는 단어는 내용어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을 할 때, 그리고 외국인들이 말을 할 때 크게 잘 들리는 단어는 내용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수능에서 17문제가 나오고 토익에서는 100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플에서는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듣기 공부를 할 때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첫째 가지시고 잘 들리는 단어, 강하고 크게 들리는 단어, 이 단어들이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알아도 문제를 70% 정도는 풀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들리는 단어가 내용어다. 그 단어가 내용이 있다. 자, 그렇다면 내용어가 무엇이냐? 명사입니다. 영어에서 명사는 문장에서 뭐가 되죠? 주어죠. 목적어이고 보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원어민들은 주어를 크게 읽고 목적어를 크게 읽고 보어를 크게 읽지요. 됐습니까? 자, 동사. 영어는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오죠. 바로 이 동사가 영어의 70%를 차지하면서 역시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원어민들에게 문장을 읽어보라 할 때 원어민들은 거의 모두가 동사를 크게 읽습니다. 왜요? 영어는 동사 중심 언어니까요. 왜요? 영어는 동사가 영어의 70%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법 시험을 보든 듣기 시험을 보든 독해 시험을 보든 무엇이든 영어는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동사를 강하게 읽어야 한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비동사와 조동사는 내용이 아니라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기능하라고 하죠. 자, 형용사는 영어에서 명사를 수식하죠. 명사를 수식하고 보어가 되죠. 자, complement, 보어라 그랬죠.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수식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능에 속하고 보어일 때가 바로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해놓고 kind.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때 kind는 비동사 뒤에 보어로 쓰이죠. 그래서 이때 kind는 내용어다. 그래서 I'm kind 이렇게 읽죠. 그러나 자, 여러분들, 이때 good. 자, 니은으로 끝나니까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니은이나 의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good morning. 이때 good. 이것은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기능으로 보고 약하고 작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입니다.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마지막에 놓여 강조하는 경우가, 자, 강조하는 경우 부사는 내용어죠. 자, 영어에서 부사 참으로 중요하죠. 자, 부사는 첫째, 부사는 여러분들 수식을 하죠.
그러니까 수식을 하는 경우니까 이것은 기능어입니다. 그런데 부사는 강조를 하는데 문투, 문장 맨 앞에 놓여서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놓여 있는 이 부사는 내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죠. very. 자, 됐습니까? so. 자, to. 이런 단어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빈도부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정어 부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맨 앞이나 문장 마지막에 놓여 강조하는 경우는 다시 내용어다. 그 다음에 의문사. 영어에서 여러분들 의문사는 대부분 우리가 WH라 그러죠. 그래서 책상을 영어로 desk, 책상을 영어로 desk, 책을 영어로 book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의문사를 영어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의문사를 영어로 뭐라 하냐 그랬을 때 영어로는 interrogative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원어민들도 interrogatives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통 의문사는 WH로 시작하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who, whom, which, when, where, why, how. how라는 단어만 빼놓고 WH로 시작하죠. 그래서 의문사는 흔히 WH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의문사도 뭐다? 내용어다.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자,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시대명사도 this나 that. 이것들도 내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명동에 가보자. 왜요? 형부 만나러.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강하고 크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를 말할 때 크게 말을 하시면 여러분들 회화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기능어는 약하게 읽죠. 기능어는 작게 읽습니다. 기능어는 연결해서 소리를 낸다고 해서 연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ason. 자, reason이라는데 연결해서 소리를 낸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CNN 뉴스를 들으면 잘 안 들립니까? 여러분, 왜 미국 드라마, 미드를 보면 잘 안 들립니까? 바로 기능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기능어는 연결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영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동사는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어입니다만 비동사와 조동사는 기능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조동사를 약하게 작게 읽는 이유가 그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나는 친절하다를 영어로 해볼까요? I 그 다음에 kind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어 없죠? 왜 없습니까? 주어는 있는데 그 다음에 보어가 있는데 이 자리에 동사가 없죠.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원어민들은 아무 뜻도 없는 동사, 비동사를 이 자리에다가 붙여줍니다. 왜요? 여기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kind라는 보어를 뭐 해주려고? 연결해 주려고. 왜? 영어는 동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연결할게 해서 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400개주 들어봤죠? 연결해서 쭉쭉 달려가죠? 그래서 이어주는 말, 연결해주는 말. 그래서 비동사를 갖다가 개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카퓰라라고 하는데 비동사는 참으로 중요하죠.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조동사. 조동사를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쓰죠. 이때 여러분 조자가 도와줄 조자죠? 도와준다. 자, 그 말 아닙니까? 도와준다. 그럼 뭘 도와줘요? 동사를 도와준다. 가다. 가기는 가는데 갈 수 있다. 가기는 가는데 갈 것이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 앞에 놓여서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거나 부가시켜주는, 동사의 의미를 추가시켜주는 그런 것을 조동사라고 하죠. 영어에서 조동사는 17개가 있습니다.
17개가 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흔히 우리들이 can이나 will, shall, may 이 단어에서 이 단어의 can의 과거가 뭐입니까? could. will의 단어 would, should, might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과거죠. 그래서 총 8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9개, 10개가 있습니다. must, ought. 자, use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등장하고요. need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됐죠? 12개가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완료. 자, 완료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여러분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생기초입니다. 생기초 독해입니다. 생기초 독해인데 너무나도 잘 모르겠다. 어렵다.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볼 것은 들어봐야 합니다. 쉬우면 왜 공부합니까? 어려운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써드리면 찾아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바로 질문하시고 유튜브에 질문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꼭 올려주십시오. 완료의 생김새는 바로 have 동사 뒤에 과거분사입니다. have pp라고 하지 마세요. have 동사라고 하세요. 공부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뭐가 생겨? 응용력이 생기죠. 바로 이 have 동사, 이게 조동사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 수동태가 있죠. 수동태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죠? 바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죠. 이것도 조동사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진행형은 어떻게 쓴 것을 진행형이라 그러죠? 자, progressive, 자, continuous라고 합니다. 자,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의 ing 현재 분사죠. 바로 이게 조동사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조동사는 17개가 있는데 완료를 만드는 have, 수동태를 만드는 비동사, 진행형을 만드는 비동사, 이것들은 조동사다.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크게 예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시겠죠? 조동사는 17개가 있다. 완료를 만드는 have 동사, 수동태를 만드는 비동사, 진행형을 만드는 비동사는 뭐다? 조동사다. 라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8개, 9개, 10개, 11개, 12개죠? 그 다음에 13개, 14개, 15개. 자, 2개가 더 있겠죠. 자, need라는 단어도 가끔 조동사로 쓰이고 there라는 단어도 가끔 조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총 17개가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을 때 I like tennis 이 단어가 있을 때 do를 쓰고 여기다가 not을 쓰죠. 다시 자, 일반 동사가 있을 때 부정문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do not 그러죠. 이때 do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까지 합치면 18개인데 수동태와 진행형을 만드는 be는 둘 개를 세지 않고 한 개로 센다면 총 17개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부사는 여러분들 동사 수식하고 형용사 수식하고 다른 부사 수식하고 문장을 수식한다. 그래서 수식어는 형용사와 부사다. 형용사가 명사 수식한다는 거 good morning, good은 형용사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인칭 대명사,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 자, 이런 것들도 무엇다? 기능어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WH는 자, 의문사하고 관계사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위에서 봤던 의문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는 기능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어와 기능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WH로 시작하는 단어는 관계사 아니면 의문사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영어를 처음 하는데요. 저는 영어를 전에 배워서 잊어버렸는데요. 좋습니다. 일부러 질문 드립니다. 일부러 질문 드립니다. WH 앞에 명사, 자, 명사 즉 선행사가 있으면 이 단어는 관계사이고요. 관계사이고 WH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없으면 이 단어는 의문사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장 쉬운 말로 넌 누구야 할 때 who are you 그랬습니다. who are you? 이러면 이때 who는 관계사예요, 의문사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사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영어 자체가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사와 의문사의 차이점은 이건데 이때 who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강하게 넣는다. Who are you? 자,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치사입니다. 영어에서 전치사는 52개가 있다 하면서 정말로 강조했죠. 영어에서 이제 다 공부하고 나는 단어도 공부도 많이 했고 문법 독해 잘한다. 듣기 잘한다. 말하기 잘한다. 그러면 영어를 정말로 완성하고 싶다.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전치사 52개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에서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영어 교육에서 전치사 강의를 하는 강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치사는 최종 수준으로 그야말로 영어에서 하이라이트니까 이 전치사를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자가 바로 앞전자죠. 영어로는 풀이 그렇죠. 자, 전치사 노일치자 말사자. 자, 그렇죠. 그래서 position 네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영어에서는 preposition 앞에 놓이는 말해서 전치사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이라는 말을 왜 했습니까? 뒤에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뒤에는 명사 상당어구가 나온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 상당어구. 영어로 the correspondence of noun 그렇습니다. 명사 상당어구라는 말은 명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란 말 들어갔죠? 대명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명사 들어갔죠? 그 중에서 대명사의 무슨 격입니까? 목적격 그렇습니다. look at I가 맞아요? look at me가 맞아요? look at me죠? me는 목적격 아닙니까? 자, 세 번째가 바로 동명사입니다. 영어에서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 상당어구가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치사 아무거나 한번 대보세요. in이죠. in 1996년 그려보세요. 1996년은 in은 전치사 아닙니까? 전치사에 대한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1996년은 명사 아닙니까? 금방 하는 대로 look at me 그랬습니다. 이때 me는 뭐입니까? 대명사의 목적격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going 그랬습니다. 영어에서 by는 전치사죠. go에다 ing 붙였죠. 동명사 아닙니까?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 자, 접속사. 널리 쓰인 접속사는 29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존재합니다만은 널리 쓰이는 접속사는 29개죠. 그래서 영어 역사를 보면 접속사는 제일 먼저 나오는 접속사가 that이었고요. 그 다음에 WH가 붙은 단어가 접속사로 편입이 되면서 29개로 폭발력으로 늘어나죠. 자, 접속사도 내용어가 아니라 뭐다? 기능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속사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 뒤에 주어 동사를 바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접속사다. 그래서 기능하다.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그게 바로 접속사다. 자, 여러분 내용어와 기능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용은 명동형부 의지, 기능어는 비동사와 조동사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대로 완료, 수동태, 진행형을 만드는 완료를 만드는 해부동사, 진행형이나 수동태를 만드는 비동사는 뭐다? 기능어다. 그 다음에 수식어, 인칭대명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접속사도 기능어다. 이런 단어들은 약하고 작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읽는다. 자,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 질문란에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